네,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뉴욕 증시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하나씩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기업들의 실적 분위기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뉴욕 증시 분위기도 그렇고 유럽 증시 분위기도 상당히 냉각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흐름들을 좀 전망해 볼 수 있을지 오늘은 JB스탁의 김란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기업들의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분위기 별로 좋지 못했는데 그나마 GM이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내용들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개장 전에 GM과 그리고 캐터필러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양사 간의 희비가 엇갈렸기 때문에 개장 초반부터 시장은 혼조세로 좀 출발을 했는데요. 먼저 GM의 실적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의 경우에는요, 2분기 트럭 판매가 호조세를 이루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실적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자체만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실적 내용이 상당히 좀 좋게 발표는 됐지만 직전 연도 바로 전년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에는 오히려 절대적인 수치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한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 잇따른 SUV 리콜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내용은 현재의 시장 투자자들을 만족시켰을지는 몰라도 3분기, 4분기의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은 계속해서 좀 의구심이 남는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일회성 비용을 차감한 EPS의 경우에는요, 1.29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그러면서 시장에서 오늘은 4%가 넘는 그런 상승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실적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달러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광물,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품 가격의 하락세를 띠면서 캐터필러의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절대적인 수치만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오히려 시장의 예상치를 만족하는 그런 수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추세가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남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3%가 넘는 그런 하락세로 마감을 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2분기 조정 EPS 1.27달러로 주당 순이익이 1.27달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인 1.26달러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분기, 4분기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꾸준히 이어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으로 마감한 모습 볼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캐터필러와 같이 내수 시장을 떠나서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하는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내수 시장을 공략을 하는 내수 전문 기업들의 경우에는 소폭 실적의 예상치가 약간은 좀 밑돌았다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의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캐터필러와 같이 2분기 실적만큼은 시장의 예상치를 약간 좀 상회하는 혹은 예상치와 비슷한 그런 수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근에 달러 강세에 대해서 상당히 좀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 뉴욕 시장 장중에 실적이 나왔던 대표적인 기업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캐터필러와 함께 제너럴 모터스 그 실적 발표 내용과 주가 동향까지 확인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실적도 보도록 하죠. 스타벅스와 아마존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정해 주시죠. 네, 지금 아마존의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상 그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 그 창립 2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프라임데이라고 하는 자체 세일 전략을 펼친 바 있습니다. 7월 15일 당일 하루에 걸치는 그런 세일 전략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요.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넘어선 수치다라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아마존에서는 이날 프라임데이에 기록했던 매출에 대해서만큼은 공개를 해주고 있질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부분을 좀 시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그 나오는 뉴스들을 참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프라임데이 매출이 성공적으로 좀 기록을 하면서 향후에도 이 프라임데이와 비슷한 그런 마케팅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사용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존, 특히나 최근 들어서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들과 같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 업체가 어떻게 또 치고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찌됐든 주당 순이익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할 때 가장 많은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8%가 넘는 그런 급등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장의 경우에도 주가가 큰 폭으로 또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화답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스타벅스의 경우에는요, 지금 커피 가격을 상승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그런 브랜드 파워를 통해서 꾸준한 매출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주가는 완만하게 추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모습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겠고, 역시나 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주가는 최근에 그런 글로벌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완만한 그런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미국 고용에서 이 질과 양이 모두 다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같은 흐름들 속에서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뭐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고용 지표가 어찌됐든 좋은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 내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될 것이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크게 좋다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달러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을 의미를 하냐면 결국 이머징 시장에 자산이 배분이 되어 있었던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르게 본국으로 좀 회귀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머징 시장이 상당히 좀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뱅가드 FTSE 이머징 마켓 ETF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들어서 이머징 마켓만큼은 1%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머징 시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의 빠른 증시에서 특히나 국내 증시 안에서도 7월 들어서만 지금 벌써 1조 5천억 가량의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쉽게 꺾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어떤 식으로 달러 속도를 조절을 하는지에 따라서 외인 투자자들이 다시금 우리 증시로 들어올지 또 더 나아가서는 이머징 마켓 증시로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달러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 우려가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의 전반적인 자금 흐름은 어떤가요? 네, 유럽 시장만큼은 이머징 마켓과는 상당히 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근 들어서 인기를 얻고 있는 시장 1위부터 10위까지 나열한 순위 안에서 무려 6개국이 유럽 쪽에서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재정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10위권 안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유로가 계속해서 좀 약세 기조를 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 시장이 오히려 이머징 마켓보다는 유럽 시장이 훨씬 더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최근에 낙폭과대됐던 시장이고 또 기업들 실적 그리고 대외적인 그런 변수들이 또 그리스 사태가 유럽의 시장에서만큼은 크게 뭐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까지 또 팽배하면서 최근 들어서 빠르게 유럽 시장 쪽으로 혹은 또 북미 시장 쪽으로 이렇게 자금들이 빠르게 좀 회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머징 시장으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당국 그리고 또 중국 정부 또 일본의 또 다른 또 양적 완화 비슷한 어떤 그런 정책들 통화 정책들이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투자자들의 그런 방향을 좀 쥐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달러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출이 줄어들면서 원화 약세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의 투자자들 더욱더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환율이 발빠르게 지금 달러 강세 쪽으로 좀 기울면서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 대표 상위 종목들이 이유 없이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원화 약세 수혜주라고 불리우는 완성차 업종들이 시장에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는 그런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전반적인 그런 시장 지수를 견인을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외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외면하는 한 지수 그리고 대형주, 수출주들도 역시나 좋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의 완성차의 그런 발돋움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어찌됐든 동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차익을 좀 늘려가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과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만큼은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가져가시는 것이 손실을 최대한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의 펀더멘털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이번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외 주요 이슈들을 분석해봤는데요. 김난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도 분석해보도록 하죠. 네, 그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솔직 담백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이몽 돌직구 함께 하시죠.